어떤 걸 금투세라고 하고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작가님은 왜 금투세를 비판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이 금투 지금 현재 이제 저 민주당에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이제 금투세는 금투세라기보다는 이제 제명세라고 하는 이제 별칭이 어울릴 만큼 제명세.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얘기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전혀 좀 동떨어져 있는 예. 좀 괴랄한 좀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좀 이제 발생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는 이제 금투세의 칠거지약해서 예. 이제 7가지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칠거지약. 그거 이제 금투세 칠거지약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은 나올 거니까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예. 그거를 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민주당이 3대3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생중계를 한다고 해요. 시행팀이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금, 임광현 의원, 유해팀이 김현정, 이소영, 이현희, 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게 또 진성준 의원은 이번에도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 혹시 오늘 방청하러 안 가세요? 방청하러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방청은 안 하시고 그러면은 영상은 한번 보실 거예요? 영상도 별로 볼 생각 없습니다. 아, 왜 안 보시나요? 그건 뭐 어차피 학예니까. 네. 예, 학예에서 이제 역할놀이 하는데 예. 뭐 그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라고 하면 뭐죠? 토론이 뭐죠? 토론은 이제 의견이 다른 이제 그 양쪽이 네. 서로 이제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고 이게 이제 토론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토론이 아니고 연극이죠. 예, 연극인데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 학예에 가까운 그런 연극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말도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금투세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목적이 아니고 예.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이 목적이고 예. 나머지는 뭐 대충 여기저기서 이제 갖다 막 맞춰가지고 이제 만든 법이어갖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저기 찬성 쪽에 지금 네. 이제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김성환 의원이 이제 네.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금융투자소득세 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가 조작범이다. 나는 이제 주가 조작법이다. 예. 나는 이제 저를 분노케 하는 말씀하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긴급하게 투입된 이유가 뭐냐면은 김성환 의원이 이제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제 금투세가 사모펀드 협회의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모펀드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고 그거를 결정했던 사람이 이해찬 당대표고 이해찬 당대표의 지금 비서실장이 여기 이제 뒤늦게 참전을 하면서 되게 이제 격한 언어를 써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걸 봐도 이런 사항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1%만 과세 대상이 된다든지 이제 조세 정의를 뭐 구현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는 이 금투세가 아니고 이제 제명세 이제 한국 특유의 민주당 특유의 이제 괴랄한 제명세를 통해서는 전혀 그런 목적은 실행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보니까 금투세 시행팀과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금투세 폐지팀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폐지는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제 2천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 그다음에 대통령도께서도 이제 거듭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폐지는 지금 폐지 쪽은 참석을 시키지도 않고 토론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토론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대치되는 이제 상방간을 모아가지고 하는 토론이어야지 그게 토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절반 나눠갖고 너는 찬성 쪽에 5명, 너는 유해 쪽에 5명, 그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을 딱딱 줘서 찬성이 3분 발언하고 그다음에 유해가 3분 발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고
이거는 역할놀이에 사실 불과한 거죠. 역할놀이. 아이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이강일 의원이 그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데 이게 항의하는 투자자들한테 이게 역할극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할극이라는 말 자체가 뭐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예. 롤플레이 한 거죠. 롤플레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다.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나 말고 금투세 하던 안 하던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 하든 안 하든 우리 주식시장 안 오른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그러길 바라겠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큰 틀에서 보시면 예. 1월 2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증시 개장식에 이제 참석하셔갖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월 17일 날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예. 국민과의 그 토론 시간에 이제 증시의 육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네. 그때 어떤 얘기를 말씀하셨냐면은 그 한국 증시의 이제 발전을 위해 갖고 특히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회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 증시를 개혁하는 이제 5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금투세 폐지. 두 번째가 이제 그 공매도, 불법 공매도 뭐 이런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그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뭐 아주 진일보한 형태의 지금 이제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부분에 이제 제도 개편, 그다음에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ISA 확대, ISA 혜택 확대까지 총 5가지를 이제 패키지로 지금 말씀하셔갖고 그거를 이제 진행하고 계신 거고요. 그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해서 단 하나의 어떤 의욕이나 뭐 의지가 없이 이제 쭉 있다가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 증시 투자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임강현이가 이제 그 임강현 의원이 이제 한국 증시 팔아갖고 미국장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했던 이제 뭐 그런 그 맥락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그 5가지 중에서 상법 개정만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 얘기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이제 상법 조항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갖고 충실하여야 한다는 거를 이사가 회사 이익 플러스해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제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주장이고요. 예. 그 주장은 22년 3월달에 민주당의 이용 의원이 처음 발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때도 과반 절대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때 했었으면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는 절대 과반은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모여갖고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이제 강행 처리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그거를 이제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사례 맞지 않는 좀 이제 책임 떠넘기기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금투세 관련해서 진행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빼타콤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빼타콤플리 그때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예, 예. 프랑스의 어떤 분이 하신 예, 말씀이더라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요. 예. 예, 예. 그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빼따꼼플리는 이제 선반형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증시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제 사건이 생길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미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전쟁의 그 포탄 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사라.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막 시끄럽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리 주가는 다 빠지고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이제 그건 선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쟁의 포탄 소리가 들리기 전에 주식을 사라. 전쟁의 포탄 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들리면, 사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주가는 미리 빠지고 예. 실제로 전쟁 그러니까 악재가 생기면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진성준 의원 지난번에 이제 작가님 나오셔서 진성준 의원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진성준 의원은 약간 뒤로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임광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서는 것 같아요. 예. 그 임강현 의원이 이제 진성준 의원 바톤 타치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너무 욕을 먹으니까. 오늘 근데 그 임광현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찬성팀으로 참가하는 이 국세청 차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임광현 의원이 지난 11일에 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4가지 퀴즈를 냈더라고요. 이게 한 총리는 즉답을 피하긴 했는데 질문이 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작가님이랑 한번 역할극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질문 1번. 어떤 사람이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천만 원의 이익을 B 금융상품에서 4천만 원의 손실을 봐서 총 1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니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1번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2번이 세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건데 어떤 게 그 정답입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강현 의원이 그 관련해서 이제 금투세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금투세는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금투세는 금투세가 아니고 이제 제명세라는 개랄한 법률이기 때문에 조세법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3천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아니, 어떤 설명을 드려요. 네네네. 마음이 급해서 네네네. 역할극하려고 마음이 급해서 네, 역할극을 좋아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근데 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네네. 세금을 낸다. 이 부분 이제 예, 설명 예, 예. 부탁드릴게요. A 그룹이 이제 국내 주식이라고 하고 이제 B 그룹이 해외 주식, 뭐 네. 내지는 뭐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그 1그룹하고 2그룹은 서로 이제 이게 손익 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은 별도 1그룹에 해당돼서 이제 3천만 원 번 거는 3천만 원 번 대로 세금을 내고 예. 그다음에 B그룹 이제 해외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익 난 손실 난 4천만 원 그냥 4천만 원 손실 난 걸로 끝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그룹, 2그룹 나눠 갖고 이제 이 상호 통산이 안 되는 이런 게 전 세계 금투세 이 도입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그래서 이게 이제 금투세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제명세라는 이제 개랄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임강현 의원이 국세청 차장이라며요. 예. 출신이라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스톱 쳐갖고 국세청 차장 된 겁니까? 아니 그 지금 세법 체계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민주당은 지금 현재 금투세가 이제 자기들이 이상적인 안을 얘기하는데 네. 실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안은 그런 이상적인 금투세안이 아니고 괴랄한 제명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통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금융 상품이 다 이런 형태의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이제 대상이 되고 당연히 해외 주식 투자나 국내 주식 투자나 다 이 손익이 통산돼서 되기 때문에 이제 A에서 3천만 원 벌고 B에서 4천만 원 이루면 통산해서 이익이 세금 하나도 없고 이런데 한국 금투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그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때 이제 신문에서 아니 이거 우리 금투세 통과시켜 갖고 국내 주식 이제 손실 본 거를 그 해외 주식에서 이익 난 걸로 이제 상계시켜 주겠다 뭐 이런 유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원내대표도 지금 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게 오늘 민주당이 토론한다는 게 이제 학예에 불과하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 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토론해갖고 뭐 하죠?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그 임강현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금투세 찬성 논제잖아요. 내용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1, 2그룹으로 분류돼 있어서 1그룹과 2그룹이 지금 이제 서로 그 이 손익 통산이 안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국무총리 앞에서 자기 이제 지식 자랑한다고 퀴즈 냈는데 자기가 답을 틀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이번에 그런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저랑 역할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스톱 부분은 저희의 그 제작진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음을 한번 밝힙니다. 예. 네, 이번에 제 역할극 차례인가요? 네. 예. 어떤 사람이 금융 투자에서 작년에 손실을 3천만 원 본 상태에서 올해는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서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1천만 원이다. 올해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나?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2번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번 세금을 내지 않는다가 이제 정답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금투세인데 네. 지금은 제명세이기 때문에 2번이라는 거죠. 아,
그 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손실이 발생한 연도가 중요해요. 예, 연도. 202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2024년, 2023년에 손실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2025년에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네. 2025년부터 손실이 발생해야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득이 났을 때 이제 까주는 게 아니고 이득 먼저 나고 나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손실 나야 이게 통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이득 먼저 나셔야 되고 25년에 25년 이득 나고 26년에 손실 났을 때 그 손실 난 걸 갖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형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손실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손실 난 거 있고 25년 손실 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익이 났을 때 이제 그 손실 난 부분을 감해 갖고 세금을 이제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동적으로. 네. 네, 그렇지 않고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손실이 이만큼 났다는 거를 손실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 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나중에 이익 났을 때 그 손실 난 부분을 상계를 받기를 원하면 손실이 난 해에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손실 난 것도 짜증 나는데 신고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확정이 되고요. 아. 네.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예. 그러면은 그거는 영영 이제 못 돌려받습니다. 예, 그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신고할 때 그 부속 서류를 내야 되는데 네. 서류가 총 6가지입니다. 아. 아니 그냥 벌써 골치 아픈데요. 예. 네. 이게 2천만 명이 해당이거든요. 네. 2천만 명이 그 서류 6개를 다 만들어 갖고 제출하고 있으면 국세청은 마비가 됩니다. 국세청 업무도 마비가 되겠네. 네. 손실은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했고 손실 보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예. 주식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펀드나 ELS나 ETF나 이런 손실도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네.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선진국형 금투세가 아니고 한국형 제명세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씀을 일단 하셨고 손실을 보면은 손실을 봤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6개를 준비를 해야 된다. 손실 본 것도 짜증나는데 네, 증빙을 6 6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임광현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그 세 번째 질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 3번으로 아르바이트 한 달에 160만 원을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겠냐? 이게 그랬고 임광현 의원의 정답이 3.3% 세율로 원천 징수당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한 종목에 50억 원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1년에 200억 원의 수익을 내는 주식 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냐? 이 질문을 같이 했어요. 근데 임광현 의원의 정답은 0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대로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예, 그 3번부터 이제 예. 그 알바생이 3.3% 세금을 낸다는 것부터 제가 좀 네.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바생 세금은 0입니다. 0. 예. 예, 3.3%가 아니고요. 아, 3.3이 아니에요? 예. 여기도 이제 보면은 3.3% 원천 징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 내서 그게 이제 세금 내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국세청 차장의 양심 때문에 좀 이제 정확한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예. 초반에 이제 진성준이 이제 그분은 뭐 세금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시니까 예. 알바도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데 주식 투자에서 이제 소득 난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얘기의 연장선으로 이제 임광현 그 이제 전 국세청 차장이 이제 3.3% 얘기를 하면서 차마 세금이 아예 없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이제 너무 뭐랄까 거짓말이니까 원천 징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원천 징수 3.3%는 그걸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요. 원천 징수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완납적 원천 징수가 있고 예. 예납적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납적 원천 징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예금 받으실 때 이제 16.5%의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예. 그게 이제 완납적 원천 징수예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서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예. 은행에서 이제 이자 받을 때 내가 받고 끝이고 별도로 이제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완납적 원천 징수. 원천 징수를 통해서 이제 그 세금의 의무가 다 종결되는 예.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알바생들이 받는 3.3%는 그게 사실은 이제 사업소득세 형태인데 어쨌든 뭐 그 예납적 원천 징수라 그래서 돈 줄 때 3.3% 일단 떼놓고 예. 나중에 1년 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다시 신고를 해서 거기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알바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잖아요. 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아, 비과세다. 예. 그러니까 160만 원 곱하기 11을 하면은 대략 한 뭐 1,900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2,500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럼 예. 어떻게 되죠? 비과세네. 이거 세금 돌려받습니다. 예. 예. 신고를 하면 돌려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경우에 이제 이런 규정들을 잘 모르고 예. 알바생들이 그냥 3.3%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3.3%의 세금을 돌려받게 이제 해주는 그런 어플이 생겼는데 예. 그 어플이 바로 그 유명한 3.3 어플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예. 그 3.3 어플을 통해 가지고 예. 대신 이제 그 신고를 대행해주고 예, 수수료를 좀 수수료를 떼어가더라고요. 떼가고 그 사업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없는 건데 네. 마치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강형이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면서도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국세청 차장이니까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알 거니까 네. 말을 이제 애매하게 3.3% 원천징수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세금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임동현 의원이 아까 앞선 그 두 질문을 예시로 들면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네. 그거에 앞서서 네. 4번 질문은 참 답변 네. 안 아, 해주셨어요. 네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요. 역할극을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네. 50억 원 넘지 예, 예. 않게 네. 1,000억 원의 주식 투자에 1년에 200억 번 예. 사람은 세금을 이제 그거는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 거래 횟수에 따라. 거래 네. 횟수에 따라서 예, 달라진다. 예. 근데 예. 빵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임금이면은. 그거는 이제 영원이라고. 소득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예. 하지만 이제 거래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증권 거래세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아, 증권거래세 내죠. 예. 예. 증권 거래세가 이제 지금 올해 뭐 0.18%인데 네. 그냥 이제 쉽게 이제 한 0.2%라고 보고 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단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파나 하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략해서 이제 한 보름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아. 주식을 평균 벼울 보유 기간이 다들 단타하네. 네. 단타를 많이 하니까. 저같이 물려 있는 사람은 예. 반강제로 장기. 예. 그 이분이 이제 1,000억이시니까 1,000억 원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0.2% 하면은 이제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증권 거래세가 2억이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에 2번 사고 팔고 하면 그러면은 1년이면 이제 24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2억 곱하기 24 하면은 48억 원 되는 거죠. 세금이. 예. 예. 세금 많이 내네. 예. 그러니까 200억에 대해서 48%면은 24%에 지금 세금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더 매매를 자주 해 갖고 200억을 냈으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셨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매매를 되게 이제 그 자주 하지 않고 이제 200억이 수익이 난 거면은 세금은 상대적으로 좀 준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자꾸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증권거래세가 생긴 연역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1976년에 증권거래세가 생겼어요. 예. 그때 1976년도에 증권거래세가 생길 때 이제 정부에서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처음에.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손익을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1976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전산이 막 이렇게 보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소득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세금을 물리긴 물려야 되는데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물리기 어려우니까 그럼 거래할 때마다 쉽게 세금을 걷자 네. 하는 이제 그 조세의 이제 편의를 위해 갖고 소득세 대신에 증권거래세가 도입이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세는 지금도 사실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형태를 네. 징세의 편의를 위해 갖고 거래세 형태로 지금 계속 이제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금투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에 전 단계는 뭐 해야 되냐 하면은 거래세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민주당이 이제 그 OECD 뭐 선진국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OECD 선진국들은 다 거래세는 없어요. 금투세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거래세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소득세가 부과가 되니까 예. 이중과세인 거죠. 제
저도 잘 알죠. 네. 투자하면서 아유 이거밖에 못 벌었는데 이걸 예. 가져가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네. 그럼 이제 역학이 끝났으니까 예, 이제 질문 드디어 한번 역학을 해도 될까요? 예. 제가 그 마가 뜨는 걸 잘 못 참아가지고 네. 네, 그 임광현 의원이 아까 그 앞에 그 두 예시를 들면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 도입하는 게 부자 감세죠. 네. 사모펀드 세금을 이제 49.5%이던 거를 이제 22%나 27.5%로 줄여주는 거니까. 네. 예, 뭐 전형적인 부자 감세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금 사모펀드 630조 원 중에서 대략 한 610조 원 정도가 이제 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네. 그 이제 49.5%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되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통해 갖고 지금 49.5%의 세금을 내고 계신 분이 임광현 의원 추계에 따르면은 1만 3천 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1만 3천 명 진짜 얼마 안 되는 그 한 줌에 1만 3천 명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갖고 지금 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투세가 아니고 제명세다, 괴랄한 제명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괴랄한 제명세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민주당이 그런데 금투세 패키지 보완 입법안이라고 다시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공제 한도를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 그 내용이 담겼고 그 다음에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갖고 이제 덕지덕지 이 불만을 대충 미봉책으로 잠재우려고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환 수책이다.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몇 가지 법을 보완 입법 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내용이 좀 더 있어요. 보면은 예. 손실 2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뭐 2배 확대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을 올려도 연말 정산 때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얼마나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 예.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 사소한 거를 건드려 갖고 이 괴랄한 제명세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부수고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법이 이 제명세가 괴랄한 걸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6가지 보완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6가지 보완책 중에서 제가 이제 금투세 7거지약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제 7가지 중에 그 네. 많은 부분이 거기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보완 입법에서 좀 고쳐갖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7거지약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49.5에서 22나 27% 줄여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정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사모펀드 세금 반으로 깎아주는 거라는 거죠. 왜 그 부분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요. 아,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건들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타당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큰 틀에서, 예.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설계해야 이제 된다. 법적으로 만약에 그 원천징수 얘기가 있잖아요. 원천징수 네.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연말에 그 저기 5월달에 이제 소득 신고해 갖고 세금 내는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네. 이제 그 법안이 돼 있는데 그게 법안 하나 통과돼서 끝날 일이 아니고요. 네. 그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그 2천만 명이 대상이란 말입니다. 예. 그 2천만 명의 그 저 세금 신고를 다 받을 만한 이 국세청의 인력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정비 이런 것들이 먼저 따르고 난 다음에 예.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만 딸랑 통과되면 2천만 명 내년 5월달에 막 신고하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뭐랄까 이제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지금 보기 어려운 예. 지금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니고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정, 그 과세 정상화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예.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인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형태의 네.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저랑 토론해서 문제점을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럼 심플하십니다. 이번에는 지성준 네. 의원 말고 임광현 의원하고도 토론에 가능하다. 예. 누구든 네. 다 가능합니다. 예. 누구든 가능. 누구든 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문제점들이 많은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점 어떻게 해서 고칠지 모여갖고 토론해야 될 거잖아요. 네.
누구랑 해야 되죠? 국민의힘이랑 해야죠. 나랑 해야죠. 전문가랑. 네, 전문가.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그 역할놀이 하는 그거는 초등학교 학예지 왜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예. 일단 네. 뭐 유예도 좋고 폐지도 좋고 일단은 좀 1월 1일 날부터 시행되는 거는 빨리 이제 선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예. 지금 안 되는 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안 된다. 일단 미뤄두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뭐랄까 이 세법 하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네. 이제 뭐 좀 의미 있게 제대로 좀 설계를 다시 해서 제명세가 아니고 금투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법은 금투세가 아니고 제명세입니다. 지금 법은 금투세가 아니라 제명세다 이 네.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는데 그럼 저 이제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많이 계시고 또 국내 시장 아직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임광현 의원 법안 중에서 그러니까 ISA 그러니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이를 전면 비과세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비과세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그러니까 동학개미보다 해외 증시 투자는 서학개미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호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신호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 갖고 진짜 매국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국적인 발언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던 세금을 없애주고 예. 반면에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던 세금을 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시그널이 분명하게 민주당에서 국내 증시를 이제 이 발전시키고 주가를 올리고 이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고 미국 주식으로 다 가라고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임광현 의원은 미국 가서 국회의원 하셔야지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거는 합당치 않다 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호효과 말씀을 네. 하셨고 미국 가서 국회. 예, 같은 맥락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최근에 그 말씀하신 발언하신 이제 수석대 가 보니까 이제 시골의 노인분들이 국내 주식 많이 몰려 있어 갖고 이제 되게 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솔직하게 국내 주식은 지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나쁜 신호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네. 지금 진짜 민주당에서는 단체로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예. 그 신호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신호효과 때문에 이 빼땅 분리가 발생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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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개미로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은데 예, 예. 요즘 이제 웃기고도 슬픈 기사가 좀 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곧버스도 국장이다 이런 밈이 예. 퍼지고 있다 이런 예, 보도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교육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이제 그 슈카라는 맞아요.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기 직원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이제 니니인가 네. 하시는 이제 분이 해서 유명해진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호 효과가 예. 이제 이 금감원에서 지금 이제 정식으로 임명한 금융교육 홍보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네. 국장이 돼서 국장은 인버스를 쳐라라고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말의 무게를 네. 느껴야 되고요. 이거 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슈카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지금 이 정부의 이제 스탠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인버스가 국장이다 이런 이따위 소리나 하는 이제 네. 슈카는 빨리 해촉하는 게 이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이제 올바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신호 효과를 이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그널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모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빠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한다에 베팅하는 예, 그런 예, 거는 예.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참 보는 개미 입장에서 진짜 그거가 이제 한 300만 정도 되나요? 하여튼 뭐 되게 구독자가 많고 예. 주 시청자가 20대 30대예요. 네. 그래서 20대 30대가 이제 많이 활동하는 뭐 그 FM 코리아 같은 이제 그런데 이제 주식 토론방 가보면 네. 국내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사야 되냐, 테슬라를 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고 뭐 그렇거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그 슈카 같은 그런 20, 30대를 위주로 하는 그 유튜브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국장은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안 되고 이제 차라리 인버스를 쳐라 하고 그 이제 인버스 쳐갖고 돈 벌면 그 돈 갖고 미장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유튜버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20대 30대들이 그걸 보고 국장은 경원시하고 미장을 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임강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20, 30대 그 투자하고 있는 애들한테 혜택을 주면은 걔들이 금투세에 찬성할까봐 ISA에 이제 미장 투자하는 거에 대해 갖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좀 금감원도 그렇고 이제 저 용산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잖아요. 근데 많이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한국 주식보다는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워낙 또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그동안 좋기도 했었고 몇몇 주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런 저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다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래서 네.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그 뭐 슈커 같은 데서도 얘기하고 아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임강현도 그렇고 국정을 투자하면 계속 물리기만 하고 미장을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갖고 미장으로 돈이 옮겨가고 그 결과로 미장은 오르고 국장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제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그런 류의 발언을 한 사람은 당연히 제재를 가야 되고요. 그 제재를 이제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좀 사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함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입을 못 놀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슈카를 교육 금감원 금교육 홍보대사에서 해촉하는 게 그 일벌백계의 이제 그 표본이 모범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오늘 이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좀 이따 이제 10시 반인가부터 이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토론회 오늘 뭐 역할극으로 진행될 거다, 롤플레이 비슷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유예식으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진행하자는 식으로 나올까요? 저는 유예로 나올 거를 보고 있습니다. 유예로 가자. 예. 추구 전략을 유예로 짰다. 예. 예, 그런 식으로 갔다. 예. 어제 뭐 김민석 의원이 이제 자기 그 유튜브에서 이제 올린 걸 보면 이제 예. 김민석 의원이 이제 대표 최고위원이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가장 이제 좀 수석이니까, 친밀한, 수석이니까 보면은 유예적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사모펀드로부터 로비 자금을 많이 받은 민주당 이제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들 또 면도 세워줘야 되고 해서 좀 이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좀 물러나는 그런 연극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뭐 의혹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철렁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배터리 아저씨,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님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 제가 계속 캐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 같은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금투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금투세에 대해서 완전히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아니 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더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토론에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유예가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예가 되면은 일단은 뭐 급한 불은 끄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른 아침부터 방송 함께 해주신 박순혁 작가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갖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하고 되게 이제 이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게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뭐랄까 기울어진 언론 지형 때문에 제대로 좀 보도가 안 돼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그거는 정말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주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그래야지 이제 더더욱 정치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